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30년 만에 고향 방문. 그런데 인천공항이 그 소중한 기억을 앗아갔습니다. 도대체 한국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희에게 긴급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호주에서 나고 자란 40대 회계사 데이빗 김씨. 치매 초기 아버지를 모시고 9시간을 날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 떠난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기억 속의 한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냐? 치매 아버지를 오열하게 만든 인천공항 8시간의 기록. 지금부터 그 감동의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인생 구독 채널이 전하는 이 특별한 이야기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아버지께 전하는 따뜻한 응원 댓글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김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나고 자란 회계사죠. 부모님이 제가 7살 때 한국을 떠나 호주로 이민을 오셨어요.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요. 지금 저는 42살이고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집에서만 쓰다 보니 서툴지만 아버지와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아버지예요. 올해 75이십니다. 2년 전에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죠. 최근 일은 자주 잊으시지만 오래된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남아 계세요. 특히 한국에 대한 기억이요. 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30년 전에 떠났던 고향 한국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천공항에 막 도착했어요. 시드니에서 출발해서 9시간을 날아왔죠. 원래 계획은 방콕 여행이었는데 직항편이 없어서 인천에서 환승을 하게 됐습니다. 대기 시간이 8시간이나 돼요. 처음엔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출구에서 직원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시더니 휠체어가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완벽한 영어로요. 무료 서비스라고 하시네요. 시드니 공항에서는 미리 예약하고 비용을 내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제공한다고요. 심지어 시니어 전용 통로까지 있다고 안내해 주십니다.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시고 이동하는데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넓고 표지판도 명확하고요.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십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냐고요? 기억 속의 그 나라가 아닌 것 같다고요? 화장실 표지판이 보이길래 잠깐 들렀습니다. 긴 비행 후라 꼭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이게 공항 화장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대리석 바닥은 호텔 로비처럼 반짝이고 거울에는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했어요. 은은한 향기까지 나고요. 장애인 화장실은 더 넓고 안전 손잡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드니 공항은 늘 냄새나고 지저분한데 말이죠. 짐을 찾아서 환승구역으로 향했어요. 8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막막했는데 안내 데스크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태블릿을 꺼내 여러 가지를 안내해 주기 시작했어요. 시니어 라운지가 있고 무료 샤워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료 시내 투어 프로그램까지 있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부 무료냐고 다시 물었죠. 직원분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환승 승객을 위한 기본 서비스라고 하시네요. 4층 실버 라운지를 찾아갔어요. 문을 열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안마의자들이 줄지어 있고 혈압 측정기도 비치돼 있어요. 무료 차와 간식 코너까지요. 아버지를 안마의자에 앉혀드렸더니 직원분이 다가오셔서 사용법을 설명해 주세요. 한국어로 하시다가 제가 영어로 답하니까 바로 영어로 바꾸시더라고요. 간호사분까지 오셔서 아버지 혈압을 재주시고 정상이라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의료실로 오시라고 하시네요. 24시간 운영한다고요. 아버지가 안마의자에 기대 눈을 감으셨습니다. 3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으신 거예요. 비록 공항이지만요. 하지만 이 공항은 뭔가 달라요. 단순히 깨끗한 게 아니라 사람을 환대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주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줘야겠어요. 8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30분쯤 안마의자에서 쉬셨어요. 일어나시더니 훨씬 편안해 보이시네요. 저는 아까 받은 안내 책자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환승 투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경복궁, 명동, 인사동을 둘러볼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버스와 가이드 제공, 점심 식사 포함. 그런데 비용란에는 무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저는 다시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같은 직원분이 계시네요. 환승 투어에 대해 물어봤더니 활짝 웃으시며 설명해 주십니다. 8시간 대기 시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고요. 다음 투어가 1시간 후에 출발한다네요. 정말 무료인가요? 점심까지요? 제가 또 확인했죠. 직원분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믿지 못하신다고요.
하지만 정말 무료래요. 인천공항과 서울시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래요. 등록을 마치고 출발 장소로 향했습니다. 1층 출국장 근처에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미국인처럼 보이는 가족, 유럽 쪽 여행객들, 모두 환승 대기 중인 승객들이죠. 옆에 서 있던 독일인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이름은 클라우스래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방콕으로 가는 길이고 저처럼 환승 대기 시간이 길다고요. 그분도 무료 투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3번이나 확인했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유료 라운지도 비싼데 말이죠. 미국인 가족도 가세합니다. LA 공항은 정말 형편없다고요. 낡고 불친절하고 서비스라고는 없다고 하네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다고 말합니다. 가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이에요. 영어로 환영 인사를 하시네요. 밝은 미소와 함께요. 오늘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볼 거라고 일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관광버스예요. 타고 보니 좌석마다 생수가 놓여 있고 USB 충전 포트도 있네요. 무료 와이파이까지요. 클라우스가 제 옆에 앉으며 감탄합니다. 독일 유료 투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요. 버스가 출발하자 가이드가 마이크를 듭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는 약 1시간 걸린다고요. 가는 동안 한국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현대 발전상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세요.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들. 아버지가 창에 얼굴을 대고 보고 계세요. 표정이 복잡해요. 감탄과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죠. 서울이 이렇게 컸어? 내가 떠날 땐 이렇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십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아드려요. 많이 변했나 봐요. 뒷좌석에서 미국인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가이드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네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K-팝, 한국 드라마 이야기까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무료 투어가 아니라는 거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는 문화 외교인 거죠. 그리고 성공하고 있어요.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한국의 팬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고속도로 옆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30년 만에 다시 보는 고향이죠. 버스가 경복궁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른 곳이 있어요. 한국 전통문화체험관이래요. 가이드가 설명하길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투어에 포함되어 있고요. 건물이 한옥 스타일로 지어져 있어요. 처마가 우아하게 곡선을 그리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니 한복들이 걸려 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색깔들이 정말 화려해요. 직원분이 다가와 입어보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사진도 찍어드린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는데 클라우스가 재미있어 보인다며 입어보겠대요. 미국인 아이들도 신나서 한복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입는 법을 도와주시네요. 아버지가 한복을 보시며 멈춰 서십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작게 말씀하세요. 결혼식 때 입었던 것 같아. 저는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입어보실래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며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운 거죠. 옆방에서 뭔가 쓰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보니 서예 체험 공간이에요. 북과 먹이 준비돼 있고 사람들이 한국어를 따라 쓰고 있습니다. 직원분이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네요. 아버지가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세요. 책상 앞에 서서 붓을 내려다보십니다. 손이 조금 떨려요. 저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아버지가 붓을 집어드세요. 직원분이 다가오십니다. 무엇을 쓰고 싶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십니다. 고향이요. 한국어로요. 목소리가 떨려요. 직원분이 종이에 한자를 써 보여줍니다. 고향. 아버지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붓에 먹을 묻히기 시작하십니다. 첫 획을 긋는데 손이 많이 떨려요. 치매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정이 북받쳐서인 것 같아요. 첫 글자를 쓰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느리고 조심스러워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클라우스도, 미국인 가족도, 가이드도 조용히 서 있어요.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붓끝에서 30년의 그리움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향. 두 번째 글자를 시작하십니다. 손이 계속 떨리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세요. 한 획, 정성스럽게 그어나갑니다. 10분이 더 걸렸어요. 다 쓰고 나서 아버지는 붓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써놓은 글자를 바라보세요. 고향. 떨리는 손으로 쓴 두 글자가 종이 위에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삐뚤삐뚤하고 획이 고르지 않죠. 하지만 그 어떤 명필보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처음엔 한 방울, 그 다음엔 두 방울. 아버지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지만 계속 흘러요.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저도 울컥합니다. 옆에서 같이 눈물을 닦아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클라우스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미국인 아이들도 말없이 지켜보고 있고요.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십니다. 잠깐만 기다려 달라며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액자틀을 가지고 나오세요. 아버지가 쓴 종이를 정성스럽게 틀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건네주세요. 선물입니다. 가져가세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놀라 물으십니다. 이것도 무료냐고요? 직원분이 따뜻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세요. 네, 선물이에요. 아버지가 액자를 받아 안으십니다. 가슴에 꼭 안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하십니다. 목소리가 떨려요. 우리는 밖으로 나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액자를 꼭 안고 계세요. 가이드가 다음 코스는 경복궁이라고 안내합니다. 버스로 향하는데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시고 체험관을 돌아보십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건물을 향해 작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어요. 30년 만에 고향을 만나신 거예요. 종이 위 두 글자로요.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이드가 이제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한다고 안내하네요. 한식당이래요.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투어에 포함돼 있고요. 버스가 출발하자 좌석마다 새 생수병이 놓여 있는 게 보입니다. 아까 마신 걸 다시 채워 놓으셨나 봐요. 클라우스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독일 유료 투어도 이 정도 신경은 안 쓰는데요. 저는 창밖을 보다가 아버지께 묻습니다. 경복궁 어땠어요? 아버지가 액자를 쓰다듬으시며 대답하세요. 좋았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아드립니다. 뒷좌석에 앉은 미국인 부부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말해요. LA 공항에서는 이런 서비스 꿈도 못 꾸죠. 화장실도 더럽고 직원들도 불친절하고 와이파이도 유료고요. 그의 아내가 거들어요. 맞아요. 공항에서 8시간 기다리라고 하면 정말 지옥이에요. 여기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볼 게 너무 많아서요. 클라우스가 동의합니다.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예요. 라운지는 비싸고 음식은 형편없고 무료 투어 같은 건 상상도 못해요. 그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셨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르대요. 클라우스가 아버지를 보며 묻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가난했어. 공항도 작고 낡았지. 사람들도 힘들게 살았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나요. 미국인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가이드에게 질문합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했냐고요? 가이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196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선진국이 됐다고요? 불과 60년 만의 일이래요. 클라우스가 놀랍니다. 60년요? 독일도 전쟁 후에 재건했지만 한국만큼 빠르진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가이드가 답합니다. 교육에 투자했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서로 도왔죠. 공동체 정신이 강했거든요. 말을 들으며 저는 인천공항을 떠올립니다. 그 친절한 직원들, 무료 서비스들, 결국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서 나온 거겠죠. 버스가 한옥 건물 앞에 멈춥니다. 식당이에요. 전통 스타일이지만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관리돼 있어요. 입구에 한복 입은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웃으며 환영 인사를 하시네요.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이 이미 준비돼 있어요. 깨끗한 식기들,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 각 자리마다 물과 냅킨이 준비돼 있고요. 우리는 자리에 앉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 잡채. 색깔이 화려하고 향이 좋습니다. 미국인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신기해요.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나 봐요. 가이드가 각 음식을 설명해 줍니다. 비빔밥은 여러 재료를 섞어 먹는 거고요. 불고기는 양념한 소고기를 구운 거래요. 김치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고요. 저는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가 김치를 드시며 눈을 감으세요. 이 맛이야. 어머니가 담그시던 맛. 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아버지께는 추억이네요. 클라우스가 젓가락질을 합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네요. 맛있다고 연신 말합니다. 미국인 가족도 모두 맛있게 드시고요. 아이들도 처음엔 낯설어 하더니 금방 적응해서 잘 먹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 나라 이야기, 여행 이야기. 아버지도 30년 전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두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요. 다들 비행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는 길에 북촌 한옥마을을 잠깐 들를 거래요. 저는 시계를 봅니다. 벌써 3시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8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버스는 북촌 한옥마을을 지나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는 시간이 부족해서 겉만 봤는데 이번엔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가이드가 근정 전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하네요. 광화문을 지나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넓은 광장이 펼쳐지고 저 멀리 근정전이 보여요.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버지가 그 앞에 멈춰 서십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작게 말씀하세요. 여기 와봤어. 어머니랑. 저는 놀랐습니다. 기억하세요? 치매 때문에 요즘 일은 자주 잊으시는데 30년 전 일을 기억하시다니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흑백 사진을 찍었어.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계셨지. 저기 저 계단 앞에서요. 가이드가 근정전에 대해 설명합니다. 조선시대 왕이 공식 행사를 치르던 곳이래요. 600년 역사를 가진 건물이고요. 일제강점기에 많이 훼손됐다가 복원됐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아버지는 건물만 보고 계세요. 우리는 천천히 걸어 경회루로 향합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누각이에요. 물에 비친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미국인 아이들이 와 소리를 지르며 사진을 찍어요. 아버지가 연못가에 서십니다. 물을 내려다보시다가 말씀하세요. 여기도 왔었어. 어머니랑 손잡고 걸었지. 겨울이었는데 눈이 와서 정말 예뻤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아버지 팔을 잡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지를 경회루 앞에 세웁니다. 여러 장 찍어요. 클라우스가 우리를 봅니다. 다가와서 같이 찍어드릴까요? 묻네요. 저는 고맙다며 스마트폰을 건넵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서요. 클라우스가 몇 장 찍어줍니다. 아름다운 순간이네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클라우스가 스마트폰을 돌려주며 말합니다. 저는 사진을 확인해요. 아버지 표정이 특별합니다. 슬프면서도 행복한 표정이에요. 향원정으로 향합니다. 연못 한가운데 있는 육각형 정자예요. 다리를 건너야 해요. 가이드가 설명하길 고종 황제가 휴식을 취하던 곳이래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다리 위에서 멈춥니다. 난간을 잡고 연못을 내려다보세요.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저는 옆에서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기억을 더듬고 계시는 거예요. 데이비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십니다. 네? 저는 대답해요. 아버지가 연못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떠날 때가 제일 힘들었어. 이 땅을 떠난다는 게 너한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지만 고향을 버리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세요. 호주에서는 기회가 많다고 했어. 그래서 갔지. 하지만 항상 여기가 그리웠어. 매일 밤 꿈에 나왔어. 이 궁궐, 이 연못, 이 하늘.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도 울컥해요. 손을 잡아드립니다. 잘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는 호주에서 좋은 교육 받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십니다.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래도 미안해. 내 뿌리를 빼앗은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뿌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오늘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우리를 지켜봅니다. 가이드도, 클라우스도, 미국인 가족도 모두 말이 없어요. 이 순간에 무게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시간이 됐다고요? 공항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비행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아버지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세요. 경복궁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려는 듯해요. 버스에 오릅니다. 아버지가 창가에 앉으세요. 경복궁이 멀어져요. 아버지가 중얼거리십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저는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버스가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시간쯤 걸린다고 해요. 아버지가 좌석에 기대 눈을 감으세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전부터 계속 걸어 다니셨으니까요. 가이드가 우리 쪽으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버지를 보시더니 저에게 작게 물어요.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피곤하신 것 같다고 속삭입니다. 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이세요. 공항 도착하면 휴게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시니어분들은 특별히 더 배려해 드려야죠. 저는 고맙다고 답합니다. 가이드가 미소 지으며 말해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러고는 조용히 물 한 병을 건네주시네요. 아버지 깨시면 드시라고요. 클라우스가 옆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정말 세심하네요. 독일이었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시드니도 마찬가지예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섭니다. 화장실 휴식 시간이래요.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10분 후에 다시 출발한다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내립니다. 휴게소가 정말 깨끗해요. 시드니 휴게소보다 나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새 것처럼 깨끗하고요. 여기서도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고 안전 손잡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미국인 아이들이 간식을 사고 있어요.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드실 것 좀 사려고 들어갑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추천해줘요. 이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거래요. 버스에 돌아오니 가이드가 좌석을 확인하고 계세요. 사람 수를 세시는 거죠. 모두 타셨나 확인하시고 출발합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세심함이에요. 아버지가 눈을 뜨십니다. 어디냐고 물으시자 저는 공항 가는 길이라고 답합니다. 투어가 끝났어요. 아버지가 아쉬워하시네요. 벌써 끝났냐고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도 웅장해요. 현대적인 건물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버스가 공항 입구로 들어서요. 하차장에 내립니다. 가이드가 한 분 한 분께 인사하세요. 즐거운 시간이었냐고 물으시고요. 모두 고맙다고 답합니다. 클라우스는 악수까지 청하네요. 가이드가 아버지께 다가옵니다. 특별한 시간이셨을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한국어로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십니다. 한국말을 아시는 줄 몰랐대요. 가이드가 웃으며 답하세요. 다시 오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고향은 항상 여기 있어요. 아버지 눈에 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가이드가 아버지 손을 잡아드립니다. 잠깐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방콕행 비행기까지 2시간 반 남았어요. 아버지가 피곤해 보이셔서 휴게실로 갑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우리를 봅니다. 아침에 봤던 바로 그 직원이에요. 투어 잘 다녀오셨냐고 물으시네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다고 답합니다. 지금은 좀 쉬고 싶으시죠? 4층 조용한 휴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직접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주시고요. 4층에서 내려 복도 끝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문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편히 쉬세요. 탑승 시간 30분 전에 안내 방송 나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를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혀드립니다. 담요를 덮어드리고요. 직원분이 마지막으로 물 한 병을 놓고 가시네요. 필요하시면 저기 버튼 누르시라고요. 저는 옆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봐요. 한 장 한 장이 소중합니다. 서해 체험, 경복궁, 한식당, 아버지의 미소.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주무십니다. 편안한 얼굴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버지께 무엇을 줬을까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30년의 그리움을 풀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천공항의 진짜 서비스는 시설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아버지가 1시간쯤 주무셨어요. 눈을 뜨시더니 훨씬 상쾌해 보이세요. 저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탑승까지 1시간 남았네요. 면세점 구경하실래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휴게실을 나와 면세점으로 향합니다. 통로가 정말 넓고 깨끗해요. 표지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길 찾기 참 쉽게 만들어놨네. 면세점 입구에 한국 전통 과자 코너가 있습니다. 한과, 엿, 떡, 예쁘게 포장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앞에서 멈춰 서세요.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렸을 때 먹었어. 할머니가 사주시던 거야. 저는 몇 상자 집어듭니다. 호주로 가져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줄 거예요. 계산대로 가니 직원이 친절하게 묻습니다. 선물용이냐고요? 그렇다고 답하자 예쁘게 포장해주겠다고 하시네요. 리본까지 묶어주시는데 추가 비용이 없어요. 한국 과자 처음 드시는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직원이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가리키며 답해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드시던 거래요. 직원이 아버지를 보더니 말합니다. 오랜만에 고향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간단한 인사지만 아버지가 또 눈시울을 붉히세요.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걸으세요. 저는 옆에서 맞춰 걷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가도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게이트 근처 벤치에 잠시 앉습니다. 아버지가 가방에서 액자를 꺼내세요. 아까 체험관에서 받은 서예 작품이죠. 고향 두 글자를 쓰다듬으십니다. 이거 집에 걸어놔야지. 거실 한가운데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저는 웃으며 답해요. 좋아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드릴게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입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바라보십니다. 조용히 앉아서요. 저는 옆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고맙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봅니다. 뭐가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같이 와줘서.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너 덕분에 고향을 다시 봤어. 저는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에 제 뿌리를 알게 됐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요. 너는 호주 사람이야.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호주 시민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인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십니다. 눈물이 글썽이세요. 하지만 웃고 계세요. 고맙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방콕행 비행기 탑승 시작이래요. 우리는 일어섭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번 공항을 둘러보세요. 천천히요. 모든 걸 눈에 담으려는 듯해요. 줄을 섭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요. 게이트 직원이 탑승권을 확인합니다. 그러더니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으세요. 좋은 여행 되셨어요? 영어로 묻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세요. 정말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직원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다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간단한 인사지만 진심이 느껴져요. 복도를 걸어 비행기로 향합니다. 아버지가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인천공항을 보시는 거예요. 저도 함께 돌아봅니다. 이 공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생각하며요. 비행기에 오릅니다. 좌석을 찾아 앉아요. 창가 자리예요. 아버지를 창가에 앉혀드립니다. 창밖으로 터미널이 보여요. 아버지가 창에 손을 대세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안녕, 고향. 다시 올게. 저는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다음번엔 더 오래 머물 거예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나가요. 아버지가 계속 창밖을 보십니다. 공항이 점점 멀어져요.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8시간이 아버지의 30년 그리움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뿌리를 찾게 해줬고요. 인천공항이라는 곳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가 창에 얼굴을 더 가까이 대세요.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져요. 반짝이던 터미널 건물이 이제는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서 같이 창밖을 봅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여요.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경복궁도 어딘가 저 아래 있겠죠. 우리가 몇 시간 전에 걸었던 그곳이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야가 하얗게 변해요. 그리고 구름 위로 나오자 푸른 하늘이 펼쳐집니다. 아버지가 창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세요. 그리고 좌석에 기대십니다. 끝났구나. 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시 올 거잖아요. 우리. 다음번엔 더 오래요. 일주일쯤요. 저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세요. 정말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이에요. 아내도 데려올 거고 아이들도 데려올 거예요. 가족 모두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또 맺힙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기쁜 눈물이죠.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씁니다. 긴 메시지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적고 싶었거든요. 여보, 믿을 수 없는 하루였어. 인천공항이라는 곳이 단순한 공항이 아니더라. 사람을 환대하는 곳이었어. 8시간 환승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 오히려 시간이 부족했어. 무료 서비스가 정말 많았어. 시니어 라운지, 샤워실, 문화체험, 시내 투어. 다 공짜야. 믿을 수 있어? 시드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셨어. 30년 만에 고향을 밟으신 거야. 서예 체험에서 고향이라고 쓰시는데 눈물이 났어. 경복궁에서는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셨어. 사진 정말 많이 찍었어. 나중에 다 보여줄게. 그리고 제안이 있어. 우리 가족 모두 한국 가자. 다음 휴가 때 일주일은 머물면서 제대로 보자. 아버지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뿌리를 보여주고 싶어. 할아버지의 고향을 오늘 깨달았어. 나는 호주 시민이지만 한국인의 아들이야. 그게 내 정체성이야.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야. 인천공항이 그걸 알게 해줬어.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어. 시드니 공항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 8시간이 아버지의 30년 그리움을 풀어줬어. 그리고 나에게 뿌리를 찾게 해줬어.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 사랑해. 곧 만나. 방콕에서 3일 있다가 갈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내에게서 금방 답장이 와요. 사진 빨리 보고 싶다고요. 한국 여행 좋다고요.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주무십니다. 피곤하셨나 봐요. 오늘 정말 많이 걸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얼굴이 평화로워 보여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에요. 저는 창밖을 봅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아버지의 고향이요. 이제는 제 고향이기도 한 곳이요.